저희 대학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남형 스마트팜 인재 양성 교육 체계 수립. 요거는 본 발표 이후에는 라이즈 사업으로 연계돼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충남형 스마트팜 인재 양성 교육 체계를 수립하다 보니까 정규 교과 또는 비정규 교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AI 기반의 학습 지원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두 가지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형 스마트팜 인재 양성 교육 체계 수립입니다. 요거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나라만 쓴 용어라고들 합니다만 스마트 농업 또는 시설 원예라는 표현들이 적정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충남 역시 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도정의 제일 과제로서 250만 평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5천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서 3천 명을 그 250만 평의 스마트팜에 유인한다는 것들이 도정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가지고 교육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까 이런 측면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난 7월경에 아마 네덜란드를 방문하셨고 방문하시는 길에 저희 연암대학교도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김태흠 지사 그리고 저희 연암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 스마트팜의 우수한 대학인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이렇게 3개 대학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의 큰 틀은 보시면 충남 글로벌 홀트 컴플렉스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충남 글로벌 홀트 컴플렉스는 한 150만 평, 15만 평 되는데요. 이 안에 이 뒤에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각종 스마트팜과 연계된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교육 체계는 네덜란드의 선진 교육 체계를 한다. 그리고 교육 담당은 연암대학이 한다라는 그런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따른 교육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각종 국내에 혁신밸리라고 해가지고 4대 혁신밸리 해가지고 스마트팜들이 조성되고 교육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김제나 상주나 등등해서 근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보완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암대학이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광역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단지 스마트팜을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스마트팜을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는 정주라든가 교육이 끊임없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 그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 아니면 관계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밥 먹으면서도 타 대학 사업단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스마트팜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근데 아마 저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죠. 그 방향성만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점점 식량 안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식량이라는 걸 놓고 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있죠. 또한 농촌 사회의 고령화를 놓고 볼 때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기계화 특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IT 기술, IoT 기술이 이런 쪽을 접목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왜 네덜란드 하느냐 하면은 농업 인구는 저희 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 소득 생산은 저희의 거의 1,100억 불 수출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90억 불 수출한다. 한 10배 이상의 그런 소득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소득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네덜란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200평, 300평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이나 해가지고 대단지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안에서 코스트를 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유인 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이런 홀트 컴플렉스라고 하는 충남도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그런 법이나 추진을 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는 물론 대학이니까 우리 재학생 위주로 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게 최우선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농업인 또는 산업체 재직자 등등에 대한 교육들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간 보고를 듣고 와서 지금 발표 자리하고 약간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월 달에 교육체계 수립, 어저께 중간 발표가 끝났고요. 2월 달에는 이걸 가지고 충남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발한 이런 교육개발 추진 체계를 도에서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교육생들이 그 스마트팜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 체계를 개발한다라든가 1단계는 저희가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 수요조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같은 것들이 마무리됐고요. 저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은 기 끝나서 2025년도에 선 반영돼서 1학기부터 저희가 진행하려고 있고요. 지금 좀 더 보완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체 재직자라든가 비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 개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냐마는 꼭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항상 외국 걸 받아들일 때는 내재화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거더라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시킬까가 이제 우리 학교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네덜란드의 선진적인 거, 저희가 두 개 대학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방문하는 와게닝엔 대학이었는데, 와게닝엔 대학은 전문 대학의 교육 과정보다는 R&D가 강화된 일반 대학에 조금 편중돼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와게닝엔하고 하스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하고 참 전문 대학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하스대학 이 두 개 대학을 벤치마킹해서 그걸 녹여서 저희 교육 과정 개발에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일반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론적 저도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만 실습 같은 것들이 꽤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고요. 전문 대학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도 이런 실습 환경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해서 좀 더 그쪽으로 주안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작물 재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실용적 현장 중심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이거는 내부 400명 정도의 패널에 의한 수요조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고 경제학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든 농업을 하든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교육 과목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해야 될 좀 교육 과정에 녹여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것들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여기는 건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는 충남도가 인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진행해야 될 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존의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과 달라졌던 부분은 맨 하단에 있는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실용적 비즈니스 성공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는 육체산업처럼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유통, 보관, 물류 이 부분까지의 교육과정이 녹아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후에 AI로 넘어가면서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교육생들이 너무 천차만별 다양한 겁니다. 우리 학생만 교육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나름 잘 해왔다고 보는데요. 전혀 농업을 모르시는 분서부터 저희가 교육하다 보면 농민들은 이럽니다. 그 부분은 내가 더 잘하는데 그 부분 나 교육 필요 없어. 난 이것만 배우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I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분들의 니즈를 저희가 뽑아내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교수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 됐든 AI로 넘어가서 수요조사하고 진단평가만큼은 AI가 하고 그거에 맞춤형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연동돼서 저희가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농도 있고 신규농도 있고 창업농도 있고 후계농도 있고 전문농도 있고 또 전직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지만
또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수준별 그리고 단계별 교육 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기관, 농림부를 대신한 농정원에서의 표준 교육 체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가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스마트팜 기존에 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혁신밸리에서 하고 있는 인문교육 몇 개월, 현장 시설 몇 개월 이 부분들과 전혀 동떨어지게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도 결국은 그쪽에 가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배운 교육 체계가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인증받은 걸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결국은 스마트 농을 창농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으로 충남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 인증 체계를 우리가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충남형 스마트팜 인재 전략으로서 결국은 글로벌 아시아 그러니까 아까 홀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런 조직 그 기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글로벌 아시아 스마트팜 혁신 센터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혁신 센터에서의 주로 역할은 아마 연암대하고 네덜란드의 와게닝엔 대학이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네덜란드를 꽤 많이 방문한다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에서 교육을 하자 그러면 역시 유럽에 있고 아시아에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마 허브 같은 역할을 앞서 말씀드린 홀티 컴플렉스 서산에다 만들고 많은 부분을 연암대하고 와게닝 대학이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교육은 연암대가 한다. 이런 게 MOU상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시아 스마트팜 혁신 인재 산실의 충청남도를 비전으로 해가지고 국내외 최고의 수준의 스마트 농업 성공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교육 수준별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고요. 이 부분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형 스마트팜 청년농업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매년 한 1,000명 정도 배출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1,000명이라고 하면 과연 그게 가능하냐면 저희 학생들이 한 배출되는 학생이 한 460명, 4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 창농으로 가는 친구들 하면 70% 정도 하면 350명 정도 뭐 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 교육생들을 하는 산업체 재직자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0명 교육하고 1,000명 안에서 한 70%는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저희가 하는 과정이 우리 독자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나 국가에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가지고 어저께 꽤 격렬한 논의가 있었어요. 학교 내에서는 이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하고 학교하고 조금 차별이 있었던 게 뭐 결론 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큰 틀에서 못 벗어난다. 인문교육 3개월 408시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농림부라든가 농정원에서 제시하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요구하는 인증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학내에서는 이런 거마저도 혁신해야 된다. 굳이 우리가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것에 이렇게 틀에 또 맞추다 보면 또 예전 스타일로 간다. 예전 교육과정으로 간다. 그래서 경론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도 좀 벗어나야겠다는 게 학교의 큰 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드리는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 서두에 모두에 좀 보고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스마트팜 인증받기 위해서 부분들이고요. 교육 프로그램들도 이제 일단 거의 셋업을 됐습니다. 이제 2월 초 명절 세고 나면은 충남도에 들어가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 그리고 이제 저희가 라이즈 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디벨롭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충남 스마트팜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 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충남도고요. 일단은 지금 이걸 개발한다는 것들을 이제 주변 광역 지자체, 그러니까 충북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지자체에서 내용을 알아셔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서도 충북에 있는 증평군에서 MOU를 맺었는데
저희가 충남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북에서 연암대가 개발한 거를 우리가 참여하거나 활용할 수는 어떨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학내에서 기본 기조는 우리가 그래도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광역지자체라 그러면 충남에 속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충남에서 소화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충남에서 정착되고 어떤 검증되고 했을 때 초광역적으로 확산은 이후에 검토해보기로 하겠다라는 게 학내 기조고요. 충북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AI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 개발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AI라든가 뭐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생성형 AI 그래서 책 GPT라든가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교수의 편차에 의해서 막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럴 바에야 학교에서 제대로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용하게 하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충남형에서 저희가 스마트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교육 수요가 있는데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는 좀 더 간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진단 평가입니다. 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진단, 지금 어느 수준이고 그래서 수준별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처음에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일일이 그 학생들을 대면한다는 것들이 물론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이 베스트겠죠.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다만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자체 진단, 스스로가 진단하게 하고 진단한 거로부터 내가 어떤 부분부터 학습을 해야겠다는 것들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습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배경에서 이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배경 그리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짜 스마트팜 시설 농업 원하시는 분들은 야 스마트팜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야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달관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시대 용어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는 정밀 농업, 그다음에 로봇,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개인화된 학습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네덜란드가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AI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AI뿐만 아니라 AI 탑재되는 그 기초 데이터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AI를 저희가 개발하면 AI가 사실은 그 사용자에 따라 4개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용이 있고요. 산업체 재직자용이 있고 교수자용이 있고 4개를 개발하고 있는데 뭐 순차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픈하려고 생각하는 건 학생용 쉽게 접근해서 학습 지도 정도만 하는 거고 이제 어저께 그 중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제 교수자들에 대한 AI 그 자기 수업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도 있고 교수님들이 그 자기 것들이 다 오픈되는 것들에 대한 좀 위기감들도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그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에 선진적으로 그 접목한다라는 게 학교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저께 학교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그래서 로그인과 비로그인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만들게 되면은 로그인해서 누구라도 우리 학생들만 볼 수 있는 버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로그인은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버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학교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학교 전산실 포함해서 같이 다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빨간 걸로 표시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시간 챗봇, 예를 들어서 대학 홈페이지라든가 입시 정보라든가 재학생의 교육과정, 학사 정보, 그리고 성인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도 일반 대학 큰 대학들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모디파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한 AI 어드바이저라는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프로파일링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저희가
학생들에게 그 경로들을 책자로 해가지고 논하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AI를 통해서 해서 학습 경로를 생성하고 추천하고 학생이 원하는 학습은 이런 경로를 하고 이런 경로 과정에서 자격증은 이때 취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AI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 추적, 경로 조정, 최적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AI 튜터 요거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문답하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적용형 학습, 그다음에 피드백하는 그런 것들.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들. AI 재학생이 아닌 AI 어드바이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학습 경로. 요게 사실은 충남형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교습자들의 학습 지원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설계를 지원한다든가 교재를 제작 지원한다든가 역량 증당, 그다음 CQI 같은 것들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교수님들의 개인정보라든가 교수님들이 갖고 있던 교육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성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교수님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제 학교의 큰 틀이고요. 이거는 뭐 아직 교수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월 초에 명절 세고 나서 교수 워크숍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시연하면서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틀이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물 모아서 보고하고 콘텐츠하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것들은 빨리 오픈한다 그러면 3월 입학과 동시에 개학과 동시에 저희가 하고요. 계속 이거는 생성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상반기 1차 마무리 그리고 하반기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범위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교과목별로 하는 것들도 있고 대외용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예시를 봤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윤곽적으로는 드러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뭐 물으면 실시간에 이거는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관계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새 챗 GPT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가 갖고 있던 이때까지 개발하고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넣어서 우리 학교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자격 시험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서 2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AI 생성형 프로그램 개발 이 2건에 대해서 발표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